がかなりあるのです。 원효를 존경하고 숭상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송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승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송고승전. 이곳엔 원효의 얘기가 별도의 전기로 수록돼 있다. 다른 전기들이 그 사람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는 것에 비해 원효의 전기는 찬양일변도다. 대개 우리나라 스님들이 유학을 가셨어도 그렇게 별도의 전기로 중국 고승전에 수록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유학을 했던 대부분의 구법승들은 중국의 그 은사 스님들, 그분들을 지도했던 스승들의 전기 속에 일부 한 두세 줄 정도 간단히 소개가 돼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원효 스님 중국에 실제로 유학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그 장문의 별도 전기를 마련해 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인들이 원효의 존재 또 원효의 교학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를 하고 있다. 元行は新羅の偉大な仏教者じゃないですよ。義性は新羅のね生んだ仏教者だけど、義性と元行と比べるとね問題にならない。義性は新羅の中の偉大な仏教者、元行は世界の中の偉大な仏教者。 이 원효는 생전에 많은 책을 지은 대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지은 책은 100여 종 240여 권에 달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승려 이 손오공의 이 삼장법사로 알려진 이 현장 스님은 실제 인도에서 많은 경전을 가져다가 이 번역 작업을 한 그런 유명한 승려죠. 그런데 그가 평생 지은 책이 50여 종에 불과하다니까 이 원효의 저술 작업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여기 이 책이 그 유명한 대승기신론 소입니다. 이 해동소라고 불리는 이 책은 이 대승불교에 관한 해설서 중에서는 아주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신문 화쟁론, 이 책은 그 명성이 워낙 자자해서 이 범어로 번역이 돼서 불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원효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또 그의 사상을 모르면 크게 부끄러움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효는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저술가이자 동아시아권 사상계 최고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했다든가 또 요속공주와의 사랑 같은 단편적인 설화 정도인데요. 그것은 원효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효의 삶을 파악하는 데는 이 두 권의 책, 삼국유사와 송고승전 이 두 권의 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의 원효 부분이나 이 송고승전은 이 본격적인 원효의 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련이 삼국유사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원효의 행적을 기록한 행장, 일종의 위인전 같은 것이었다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원효의 삶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료를 중심으로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원효의 그 발자취를 찾아가서 인간 원효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를 하기 전 원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의 성은 설씨라고 기록돼 있다. 실제 순청 설씨의 족보엔 원효의 이름이 나타난다. 아, 이 초명 원효. 설호자 진짜 시저공의 16세를 손이
잉피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효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시죠. 또 아버님께서는 족보명은 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마 담날이라고도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할아버지가 18세손입니다. 신라 육부장의 육부촌장의 18세손이 원효 할아버지인데 족보명은 설사, 생각사자 설사로 되어 있고 초명은 원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7세기 설씨 집안에 내려졌던 교서. 여기서도 신라 육부장 설호진의 18세 손 설사가 출가하기 이전의 원효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효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예전엔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다는 북사리 일대. 이곳이 원효의 고향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지리적인 설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마을엔 원효가 태어난 곳이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지석사. 원효는 그 경내의 밤나무 아래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저 나무 두 그루 있는 데 있죠. 그곳을 원래 그곳이 길이 조그만 오솔길이 있었답니다. 근데 유일한 길이 가까운 길로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근데 이제 원효 스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친정집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산기가 있어서 아버님의 겉옷을 벗어서 나무에 걸고 그곳에 어머님께서 해산을 하셨다. 기록에 의하면 원효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사라사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의 지석사는 조선 인조 때 당시 그 일대에서 유일한 절터였던 현재의 지석사터로 옮겨왔는데 그때 이 절터에선 불상의 좌대를 비롯해 오래된 유물들이 발굴됐다. 따라서 이곳엔 이전부터 유명한 사찰 사라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 제석사가 옮겨올 때 막 거기에 절에 물이 부족해서 절을 옮기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옮길 때 아무 데다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밤골터에서 유서 깊은 어떤 그 터를 잡았을 텐데 유서 깊다고 하면 이미 절이 있었지만 뭐 현재는 없어졌고 그런 터를 골라서 왔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유물도 나왔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석사 터가 옛날 원효 스님이 출생하셨다는 바로 그 밤골의 사라사였을 것이다. 경산에서 태어난 육두품 출신의 청년 원효. 그는 출가 후 낭지, 보덕 등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한다. 그때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영취산 일대. 지금의 반고사터가 당시 원효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말하기를 낭지 스님 계시는 영축산에서 서북 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라 서라벌과 울산을 연결하는 통로가 이 앞쪽으로 나가 있었고. 아, 이 앞에요? 네, 그렇죠. 원효는 반고사에 머물며 당대의 고승 낭지에게 법화경을 배우고 초장관문과 안신 40논 두 권의 책을 짓는다. 당시 원효가 지어 낭지에게 바친 시가 삼국유사에 전한다.